네, 이어서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중동 상황 자세히 보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김덕일 고려대 아연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과 이란의 2차 협상이 무기한 연장된 이후 양국의 신경전은 하루하루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르면 24일에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좀 구체적인 메시지나 협상과 관련해서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좋은 소식을 한다면 예전에도 한번 이란으로부터 선물이 있을 것이다 했을 때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제 선박이 통과한 걸 예로 들 수 있었겠는데요. 이번에 좋은 소식이라면 호르무즈 해협 관련 아니면 미국이 원하는 바대로 우라늄 부분, 핵 농축 부분에서 어떤 진전이 있었나 그런 추측이 가능합니다만 좋은 소식이라면은 이제 협상이 아마도 열릴 것 같다는 그런 걸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만 시간이 정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요. 과연 어떤 소식일지. 그래서 양쪽에서 지금 아직 협상단으로 협상단들이 이슬라마바드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이 없기 때문에 조금 내일까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은 이란의 편이다 이런 말이 많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부안하면서 나에게 무한한 시간이 있다. 조급한 건 이란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단 말이죠.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시간은 누구 편이라고 보세요? 시간은 미국과 이란 양측 모두 다 편이 아니죠. 둘 다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힘든 것이고, 그다음 미국 유가가 영향받으니 경제적으로 좀 타격이 있는 것이고, 이란은 생존 싸움을 하고 있는 거고 생필품이라든지 수출 이런 게 다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해 본다면 양측 모두 힘든 상황이지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정치적으로 미국 내에서 많이 이제 몰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한 그러한 분석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양측 모두 치킨 게임을 하면서 이제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게 오래 가진 못할 거예요. 양측 모두 힘들고 좀 오래 갈 경우 4월을 넘어간다고 5월로 가버리면 그러면 이란도 힘들고 미국 경제도 타격이 심각하게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양측이 타협점을 찾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밑으로는 어쨌든 계속 중재국을 통해서 얘기를 하면서 표면상으로는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장기적으로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시간에 더 쫓기는 건 트럼프 대통령 아닌가라고 분석이 나오는 이유가 미국이 의회 승인 없이 군사행동을 할 수 있는 그 마지막 날이 5월 1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거는 그냥 법적인 제약인데요. 정치적인 결정을 트럼프 행정부가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큰 제약은 되지 않을 겁니다. 이게 나오는 게 뭐냐면요. 이게 1973년에 미국이 베트남 전쟁을 수행할 때 이제 전쟁권한법이라고 의회가 이제 행정부의 독단적인 전쟁 수행을 갖다 제한하는 이런 법을 통과시켰어요. 원래 미국 헌법을 보면 전쟁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연방 의회에 있는데 미국 역사를 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전쟁 권한 전장 승인 권한을 의회에게 어떤 요청한 대통령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전쟁도 마찬가지고 베트남 전쟁 그 이후의 전쟁에서도 행정부가 일단적으로 독단적으로 군사작전을 하고 의회에 가서 그거를 얘기를 해주고 예산을 요청한 그런 관행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의회가 참지 못하고 1973년에 이제 닉슨 행정부가 이제 독단적으로 캄보디아 이런 데에 의회 승인 없이 공습을 하고 폭탄 투하를 하니까 여야가 의기투합해가지고 이 법을 통과시킨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의회에 사전 승인 없이 군사력을 투입하면 48시간 이내에 보고를 하고 60일 동안 이제 승인을 받아서 군사작전 할 수 있고 그리고 60일 이후에는 30일 동안 철군을 위해서 유예 기간을 둔다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때 한번 존중한 부분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트럼프 행정부도 벌써 지금 이란과의 하는 이런 군사작전은 전쟁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제한적인 군사행동이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행정부 입법부의 의견이 다를 때 조율해 줄 수 있는 거는 사법부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정치적 사안을 누가 연방 법원에 끌고 갈 것이냐 쉽지도 않은 거고 사법부가 이런 민감한 정치적 사안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행정부로서는 의회의 좀 눈치를 봐야 되는 게 예산이거든요. 추가 예산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서 의회가 제동을 걸 수 있는데 현재 보면 공화당이 다수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군사작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이 그 의회가 그러한 그 예산을 추가적으로 승인해 주지 않으면 어떤 비난을 받게 되면 주장이 나오다면 그 군인들은 전투를 하고 있는데 의회가 정치적 그 주장을 하면서 군인들을 도와주지 않고 사지로 내몰았다 이런 그 주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의회가 그거를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전쟁 권한법이라는 게 존재하지만 행정부가 우회적으로 피해가고 있고 그래서 이걸 할로우 책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공허한 그냥 백지수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전쟁 권한이 있지만 그렇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전쟁권법을 존중을 해가지고 5월 1일 날 군대를 철군하는 이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5월 1일이라는 시한이 그렇게 의미 있는 시점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앞서 이제 교수님께서 시간은 이란의 편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 이런 이유를 들어주셨는데 이란은 어떻습니까? 이란 상황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 볼 수 있겠죠. 지금 미국의 어떤 해상 역봉쇄가 상당 부분 이란 경제를 더욱더 이제 고사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안타까운 부분은 이란 같은 경우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수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일반 국민들에게 가는 일반 생필품이라든가 의약품 같은 부분도 지금 상당히 차질을 빚고 있을 겁니다. 공급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안타깝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목하는 건 그거 같습니다. 자, 이란이 원유 수출을 하는데요. 이제 그림자 선단이라는 걸 이용해서 국제 제재를 피해서 이제 몰래 수출을 하죠. 원산지를 바꾼다고는 하는데 그런 것에 관여하고 있는 세력이 바로 혁명수비대입니다. 그리고 혁명수비대가 그러한 것으로 이권을 통해서 자신들이 저항의 축을 지원한다거나 어떤 미사일이나 드론 같은 걸 구입하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에 대해서 혁명수비대를 더 조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상봉쇄를 계속해서 혁명수비대가 뭐 돌발 행동을 한다면 뭐 전쟁으로 갈 명분이 생기는 것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계속해서 버틴다면 예를 들어서 5월 1일 부담 없이 계속 버틸 수만 있다면 계속하게 되면 승자는 이란이 먼저 안에서 무너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 분열 얘기도 계속 나오는 부분. 그래서 실제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더 부추기는 부분도 있죠. 지금 이란이 지금 통일되지 않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내부 안에서 계속 지금 전쟁이라는 카드를 쓰지 않는다면 계속 해상 봉쇄를 통해서 이란 경제를 계속 곤란하게 만들면서 안에 내부 분열을 계속해서 노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런 와중에 봉쇄 작전의 책임자인 미국 해군 장관이 돌연 사임을 표했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미국 내에서 어떤 충돌이 있는 건지, 그리고 미국은 왜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계속 밀어붙이는 건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미국 군부라고 하죠. 국방부의 어떤 직업 군인들 그런 군인들의 입장. 그러니까 이번에 전쟁에 찬성하지 않았어요. 전쟁의 목표도 불분명하고 그리고 그 목표가 뭐 체제 전복이라든지 아니면 이란의 뭐 핵 미사일 전력 무력화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기간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냈고 그럼에도 이제 군은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옵션을 주고서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해서 공습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제 전쟁이 진행되고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라든지 지상전 준비하고 이런 부분에서 아마 군 내부에서도 다른 의견이 나오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백악관과 어떤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뭐 육군 장관과 그다음에 해군 장관이 이제 사임하는 이런 부분이 있죠. 근데 표면적으로 본 걸 보면 뭐 부패 논란도 있습니다만 국방부 장관,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과 이러한 총장들과의 어떤 알력 의견 차이 마찰이 아닌가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군을 통제하기 위해서 강수를 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호르무즈 해협을 압박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이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상전, 완전 전면적인 지상전을 제외하고는 마지막 쓸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쓰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어떤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란을 협상자가 끌어내기 위해서 쓰는 카드인 거고 이걸 통해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사실상 이란이 하면서 미국에 대해서 우위를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상쇄시키겠다는 겁니다. 이란 너네도 힘들고 전 세계가 힘들게 되면 이란이 미국에 비해서 우위에 있다는 것이 사라져 버린다고 미국은 판단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란도 힘들게 되면서 이제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논의가 이제 좀
이상하게 이제 그 바뀌면서 이제는 누가 먼저 이제 백기를 들 거냐 이런 식으로 바뀌어 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치킨 게임이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런 부분에서 쓰고 있는 거고 만약에 이 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부분을 통해서 압박을 하다가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 미국이 취할 수 있는 그 카드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지금 군을 갖다가 가용한 군을 갖다 이제 그 집결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공습을 통해 가지고 민간의 이란의 에너지라든지 어떤 인프라 시설을 갖다 파괴시키고 예. 그 다음에 빠져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이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셀프 종전을 승리 선언하고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파국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도 할 만큼 다 했고 이제 그 다른 옵션들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역봉쇄하면서 이란 협상자를 끌어내는 걸 하고 있는데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상대와 그 협상이 재개되기 어려운 국면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 지속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떤 중재국이 어떠한 그런 공간을 마련할 수 있을지 그것만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말 안에 2차 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이란 모두 알고 있어요. 다 했고 예. 이제 남은 게 없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가면 파국이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양보해주기만을 이제 기대하면서 마지막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더 절박하냐 이 문제가 아니라 예. 누가 더 먼저 양보를 하냐 이 부분인데 저는 어쨌든 명분 없는 전쟁을 한 게 미국이고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타코라는 오명을 들으면서 입장을 많이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좀 유화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과 휴전 뒤 처음으로요. 이란 테헤란에서 방공망이 재가동됐다고 합니다. 적대적 공중 활동이 보고되고 있고 곳곳에서 방공 미사일 소음까지 들렸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피해 상황이나 이런 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어서 이 방공망이 다시 왜 가동이 된 건지 의문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방공망이 가동이 됐다면 어떤 적의 어떤 전투기라든가 비행기가 발견이 됐다는 뜻일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런 행동을 할 만한 국가가 이제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휴전 기간이긴 하지만 지금 휴전이 이제 끝났다고 볼 수 있고요. 이스라엘이라든가 이란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말한 휴전 무기한 연장 같은 거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은 하나의 좀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만약에 공격을 하게 된다면 미국이 직접 하게 되기보다는 또 이란이 먼저 이스라엘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하면서 시작될 가능성도 저는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이스라엘이 본인들이 한 적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진상은 조금 더 파악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에 발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핵무기에 대해서 사용할 거냐라고 질문하니까 왜 멍청한 질문을 하냐라고 반발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문맥이 굉장히 묘하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런 질문을 한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예. 했을 거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인가요? 이제 본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문명을 말살시킬 거다 얘기를 하면 그럼 어떻게 재래식 전력으로 문명을 말살시킬 것이냐. 그렇다면 핵까지 쓸 것이냐. 이런 보도가 나왔잖아요. 예. 그런 취지에서 이제 그 질문을 한 건데,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이 이제 분명히 이제 군사력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잖아요. 근데 이란의 인프라라든지 에너지 시설을 파괴하는 것, 이것도 이란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고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게 전면적인 지상전을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지옥문을 여는 열쇠가 됐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부담이 상당히 크잖아요.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은데 예. 그런 상황에서 전쟁을 빨리 끝낼 거고 휴전을 무기에 연장한다 이렇게 자기네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데 기자가 핵무기 있어서 전쟁을 확전할 거냐 이렇게 예. 얘기하니까 이제 발끈하면서 그런 그 답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안도하고 있습니다. 핵을 쓸 이유도 없고 쓰지 않을 것이고 또 어떤 그 재래식 전력도 쓰는 것을 굉장히 유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 전쟁을 마무리하는 수순을 가고 예. 있다. 그러나 마지막 이 그 정치적 출구, 협상의 그 모멘텀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양측이 이제 강대강 대치하면서 고생하고 있는 것이지 어쨌든 마무리 단계로 가는 거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 사용 안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런 발언은 긍정적으로 네.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끈한 건 어찌됐건 협상에 대한 의지를 좀 보여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또 이스라엘 언론 보도에서는요. 협상단 대표인 갈리바프 국회의장이 대표 자리에서
사임했다라는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이게 이란발로 나온 내용도 아니고 이란 측의 어떤 공식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데 만약 사실이라면 계속 거론되고 있는 내부 갈등이 확인된 꼴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내부 갈등이 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신정 체제 지금 일어나는 신정 체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신정 체제를 떠받치는 기둥이 크게 4개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성직자 그룹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치인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관료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혁명 수비대 같은 군부 세력이 있는데 이 체제가 그래도 알리 하메네이 전임자 최고 지도자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조정을 하면서 이렇게 균형을 이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모스타바라는 사람이 지금 뭐 후계자로 임명이 됐습니다만 지금 드러나지도 않는 상태예요, 제대로. 이 상황에서 지금 혁명 수비대 쪽으로 급격하게 지금 힘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모스타바의 발언 같은 걸 보면은 혁명 수비대 입장과 거의 같다고 보셔도 될 정도니까요. 그래서 지금 뭐 결속이 되고 있다라기보다는 뭐 결속이라면 자신들 자발적으로 뭉치는 느낌이 들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혁명 수비대 쪽으로 권력이 독점되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예. 갈리바프 의장은 강경파였습니다. 강경파였는데 이번 협상에 나오면서 강경파 안에서도 뭔가 분리가 되기 시작했죠. 실용 강경파라는 앞에 또 수식어가 붙으면서 그 외에 다른 뭐 바이디라 같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으로부터도 좀 사이가 안 좋은 것으로 나왔죠. 이 사람들이 초강경파로 또 분류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강경파 안에서도 지금 상당히 뭔가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뭐 혁명수비대 출신이라고 하지만은 또 하나 권력이라는 것도 또 다른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차기 대권 같은 것을 봤을 때도 지금 갈리바프가 욕심이 있는 사람인데 그것에 좀 견제하는 세력도 있는 것 같고요. 해서 현재까지 이란 안에서도 지금 이런 분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된 의견을 좀 빨리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그것을 뭐 계속해서 선전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예. 이란 내에서 지금 통일된 의견을 빨리 제출을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보고 통일된 의견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혁명수비대를 비롯한 강경파들에 의해서 협상안이 마련될 경우에는 만약에 누가 나갈지는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미국과의 타결 가능성은 조금 더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 섞인 전망도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이란 내부에서 강경파인 혁명수비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는 분석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금 미 군 수뇌부도 잇따라 이제 사임이 나오고 그 자리를 강경파가 채우면서 강경파 대 강경파가 맞서고 있다. 이러면 협상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전망,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란 내도 이제 모스타파 하메네이 지도자가 의식불명인지 아니면 여전히 좀 신변에 좀 그 부상이 있지만 그래도 의사 전달을 하고 결정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그래도 몸에 부상이 있어서 다시 회복 중이지만 그래도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 그거는 그렇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네. 협상이 잘 되면 그럼 미국 이란 내에 말씀해 주셨지만 협상파와 비협상파가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봤을 때 협상이 잘 되고 진전이 되면 미국 측의 어떤 그 제안이 괜찮게 진전이 되면 그러면 협상파의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네. 이 협상파에 그 갈리바프 의회의장이 강경파지만 협상파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온건파 협상파라고 알려주는 페제스킨 대통령이라든지 아라그치 외무장관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쪽의 목소리가 실리는 거지만 미국에서 이제 다른 제안을 내고 협상 조건을 바꾸고 압박하고 이렇게 하면 그렇다면 아무래도 협상파의 목소리가 약해지고 비협상파의 목소리가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것 봐라. 내가 안 된다고 했는데 해가지고 문제가 된 거 아니냐. 그러니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 협상을 포기하고 강경하게 대응해야 된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목소리가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협상파의 입지가 줄어들고 이제 비협상파의 목소리가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협상 진전이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미국 측에서 보고 있는 거고 예. 그래서 미국은 하나의 안을 던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설왕설래하면서 미국을 이란을 흔들고 있긴 하지만 안을 던졌고 그 안에 대해서 답을 달라. 근데 협상파 비협상파의 그 어떤 입장이 자꾸 다르게 나오고 미국이 하나의 통일된 안을 받지 못하니까 미국이 혼란스럽고 오래 기다려주기 어렵다. 그걸 압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안을 갖고 와라. 협상과 비협상파는 당신들의 문제니까 알아서 하고 우리는 하나의 안을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이란도 고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란이 움직이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공간이 있어서 협상파가 좀 그 목소리가 커져야 되는데 미국이 자꾸 그렇게 압박하면서 안을 내라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폐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이란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것이고 이란도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풀어주는 게 필요하다. 그게 필요한데 그걸 안 해주고 있으니까 지금 강대강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미국은 압박을 하고 있으니까 예.
예. 참 좀 난감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 발 양보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지 좀 계속 지켜봐야겠는데 이란 내부가 심각하게 분열돼 있다. 통일된 안을 내놔라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하자 이란 측에서는 이란 전시 지도부는 일치 단결돼 있다. 이런 메시지를 또 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이런 메시지를 낸 의도는 뭐라고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을 이제 반박하는 의견을 볼 수 있겠고요. 뭐 혁명수비대라든가 이런 쪽은 계속해서 강경한 메시지를 냈지만 이번에는 저 아바스 아라그치라든가 페제시키안 대통령 같이 어떻게 보면 현재 목소리가 상당히 좀 줄어든 사람들이 이번에 또 대대적으로 나와서 우리는 단결돼 있다고 모스타바도 또 대독 형식으로 뭐 단결돼 있다는 걸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뭐 분열돼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과 다르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정말 또 분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또 페제시키안 대통령까지 나와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 연계 선박을 추가로 납포했고요. 또 이란은 어제 자신들이 선박을 납포하는 장면, 그 영상을 직접 공개하기도 했죠. 그 영상이 꽤 충격적이었어요. 복면을 쓰고 총을 메고 사다리를 타고 막 올라가는 모습.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려는 의도도 있을까요?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의도도 있고 미국이 그 전에도 이제 뭐 투스카호라든가 뭐 티파니호 같은 것도 납포하는 장면 보여주고서 이렇게 미국은 뭐 헬기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해병대들이 이렇게 납포하는 장면을 보여줬는데 이란은 뭐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우리가 강력한 통제권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장면 같은 걸 이제 공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충분히 납포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요. 장면을 보면 이제 납포라는 전략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건 똑같지만 좀 해군력의 차이 때문인지 어떤 규모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이란 해군이 조금 더 열악하지 않나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자, 이란 군사력이 소멸됐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거듭 주장을 해왔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 전력 60% 정도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분석인데 지금 어떻게 현황을 보고 계십니까? 만약에 지금 뭐 전함이라든가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해군의 어떤 필적할 만한 그런 함정이 있다면 이번에 이런 그 작전 납포하는 장면을 했을 때 저는 이란이 보여줬을 것 같아요. 야, 우리가 아직도 이런 해군력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줬을 것 같은데 60%가 남아 있다면 지금 이란 같은 경우는 지금 고속정 같은 거 저는 소형 고속정들이 이제 많이 있거든요. 저런 전술로서 이제 미국을 괴롭히려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 합친다면 뭐 60%까지 남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어떤 전투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 부분 파괴됐다고 저는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공군력 같은 경우도 어떻게 통계를 잡냐에 다르겠습니다만 상당 부분 가짜 비행기 같은 걸 활주로에 전시했을 수도 있고 이제 미국이 그걸 폭격했기 때문에 나머지 진짜 전투기들은 살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뭐 활주로라든가 공항 같은 거 상당 부분 파괴됐기 때문에 그런 전력이 남아 있다 쳐더라도 과연 만약에 전쟁이 재개됐을 때 과연 공군이 정말 활약할 수 있을지는 저는 상당히 이란 공군의 어떤 전투력 그다음에 해군의 전투력에 대해서는 좀 상당 부분 와해된 것이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가 이란 중앙은행에 처음으로 예치된 것이 알려졌습니다. 얼마 전에 관련 법률이 이란 의회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뒤 이런 또 새로운 얘기가 들어왔는데 앞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가 쭉 이어지는 건지 일시적인 건지 국제사회가 좀 어떻게 반응할 거라고 보세요? 일시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국제사회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반대 입장을 강경하게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떤 공개된 오픈 워러라고 하는 그런 그 해협에 대해서 통행을 받는다는 게 그렇다면 이것이 잘못된 전략이 나면 모든 해협에서 그 지역 국가들이 통행을 받겠다고 이제 또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그 허용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전쟁이 끝났는데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이란이 지금과 같은 한 척당 200만 달러에 달하는 그런 그 통행료를 부과한다고 그렇다면 이란과 국제사회가 척을 쥐고 이란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란의 수출이라든지 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이 한 척당 200불이 정도가 이제 그 이란의 은행이 중앙은행이 입금됐다는 것은 초반에 보시면 몇 척씩 빠져나온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일부 보도나 어떤 주장에 따르면 그 200만 불 주고서 나오는 게 차라리 나올 수 있다. 어차피 한 번 내는 거니까 그런 그 선박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그 예측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국제사회가 통행료를 지불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입장을 냈기 때문에 뭐 그 이후에는 어떤 그 통행료를 내는 그 선박은 희박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어떤 일시적으로 이제 그 통행료를 지급
위협하고 우호적인 국가가 나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프랑스나 일본도 부정을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시적인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종전 협상에서 또 하나의 변수로 꼽혔던 게 이스라엘과 레바논 상황이었는데 오늘 우리 시간으로 새벽 4시쯤 양측의 2차 대사급 회담이 열렸고요. 이 자리에서 3주 휴전 연장에 합의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뭐 말이 휴전이지 그동안 레바논 남부 쪽에서 계속 군사 공격이 오갔잖아요.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레바논과 이스라엘 간의 이렇게 회담이 계속되고 휴전이 연장됐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소식입니다만 예. 이스라엘과 레바논 문제가 아니라 지금 레바논 안에 이제 헤즈볼라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휴전 협상이 계속 이루어져도 별다른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겠죠. 먼저 레바논 정부에서 헤즈볼라를 무장 해제시키고 통제를 한다면 간단하겠습니다만 레바논이 지금 헤즈볼라를 못하기 때문에 헤즈볼라도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측면이 있고요. 예. 이스라엘 또한 타국 영토긴 하지만은 뭐 레바논 정부군이 헤즈볼라를 통제하지 못하니 우리가 자위권 차원에서 레바논 국경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뭐 옐로우 라인까지 치면서 자신들의 거점까지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3주 휴전안은 발표했습니다만 레바논이 헤즈볼라보다 강하지 않은 레바논 중앙정부가 헤즈볼라보다 약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휴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것 같고요. 당분간 남부 레바논 그다음에 북부 이스라엘 사이에서는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사이에서 어떤 계속된 공방전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피해가 계속 예상될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아마도 이제 미국이라든가 이스라엘 쪽에서는 레바논 정부군을 좀 더 지원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에 제이디 벤스 부통령, 루비오 장관 등 미국 고위 측 인사들이 대거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스라엘 레바논 사태를 좀 중요하게 보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그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과의 어떤 협상을 성적으로 마무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제 그 돌발 변수가 돼서 파탄을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견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보여주는 거죠. 물론 이제 레바논 정부하고 이스라엘이 협상을 하는 것이 헤즈볼라의 어떤 군사적인 행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효력이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은 여전히 의구심으로 남아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미국 입장에서도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헤즈볼라를 어떤 정당한 협상 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레바논 정부가 들어온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미국이 강한 의지를 보여준 거죠. 이거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강한 압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국지적으로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지금 레바논 남부에서 여전히 공격을 도발적으로 하고 있지만 수위를 조절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공격이 계속적으로 간헐적으로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협상판을 깰 정도까지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어쨌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전쟁을 재개하고 싶은 그러한 욕구가 그 의도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전쟁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대내의 명분을 쌓아가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곳곳에서 충돌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조만간 미국과 이스라엘의 2차 협상,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이 벌어진다라는 또 기분 좋은 소식을 저희가 들려드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김덕일 고려대 아연중동 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